처음으로 조찬 행사를 좀 열게 됐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바이오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산업의 주요 이슈하고 R&D 데이터를 전달하는 전문 언론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조찬을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기술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성실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오면서 신약 개발이라는 게 뭔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병건, 존경 없는 이병건 회장님 뵙고 신약 개발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나라가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스위스 또는 덴마크 거기에 우리나라도 모든 면에서 5분의 1 정도 되는 인구 면적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로슈라든지 노바티스,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그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후장대형 산업은 물론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이 부를 축적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나갈 길은 제약, 신약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있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우수한 인재들이 신약 개발, 제약 산업 쪽으로 리크루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자리가 우리 이영석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제약 산업 관련자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는 저는 연구비를 또는 펀딩해 주는 그런 기관의 장입니다. 2년 동안 느낀 것, 저도 또 바이오벤처도 설립도 해봤고요. 느낀 것은 굉장히 우여곡절은 많지만 신약 개발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주는 분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나갈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큐로셀 김건수입니다. 우선 그 더바이오의 첫 번째 조찬 모임의 첫 번째 기업 발표자로 의미 있는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이영석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 첫 번째 카티 제품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과정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다 떠올라서 만감이 교체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정말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응원 덕분에 저희가 허가가 가능했고 특히 저희 제품 허가에서 역할을 크게 해주신 식약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티라는 제품을 종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첫 번째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는데요. 많은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이 기술 이전 모델을 가장 앞세워서 개발을 지금까지 해왔고 저희도 그런 기술 이전 모델도 추구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텍과는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처음부터 이걸 국내에서 카티라는 제품을 우리 손으로 개발해서 실제 허가
생산 공급까지 한번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기존 다른 바이오텍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조 기술 CMC에 관련된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CMC에 관련된 공을 들였고, 결국 이제 허가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은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R&D 역량을 갖추는 것도 물론 저희도 해나갔지만, 그 외에도 이제 CMC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대전에서 창업한 회사고요. 현재 인력은 한 150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본사 연구소 그리고 GMP 공장이 있고요. 판교에는 이제 임상 RA 사업 이제 앞으로 영업 부서죠. 그런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삼성 서울병원 안에 저희가 임상을 진행했던 임상용 의약품을 공급한 그런 이제 소규모의 GMP가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처음 인력 구성을 할 때부터 모달리티는 다르지만 그래도 신약 허가를 경험해 본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좀 노력을 했고, 뭐 저희의 자랑이긴 하지만 이제 초기 멤버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허가까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카티 회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런 카티 관련된 모든 최초의 기록은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임상, 뭐 최초의 허가까지 이제는 갖게 되었습니다. 1단계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 허가를 받아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 큐로셀의 1단계 도약의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역량이라든지 또는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2단계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도약은 아직 이 면역세포 치료제가 해결하지 못한 고형암에서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 그리고 요즘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비보 카티 개발과 같은 어떤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글로벌 성장을 이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티 많이들 이제 알고 계셔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카티는 이제 환자의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다시 유전자 조작해서 환자에게 투약하는 그런 종류의 치료제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는데 형태는 세포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포 치료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허가적으로는 유전자 조작이 동반된 유전자 치료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어떻게 면역 세포인 T 세포가 암 세포를 제거하는가, 그에 관련하는 여러 가지 몰레큘들의 집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티는 이걸 단순하게 고친 것이 카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항체 기술을 이용해서 면역 세포인 T 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암을 공격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카티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혈액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유전자 조작해서 다시 환자한테 투약하는 이제 맞춤형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치료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지금 환율로는 아마 해외 외산 제품들은 미국에서 한 6억 원 정도 한 번 투약하는데 6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억 6천의 약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빠르면 한 달,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이제 암이 전부 다 사라지는 완전 관해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카티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시고요. 하지만 이제 명확한 한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가 되신 분들도 재발하는 문제, 그리고 혈액암에서만 제한적으로 지금 개발되어서 성공했다라는 문제, 아직 고형암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워낙 고가의 치료제고 이제 맞춤형 생산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는 형태는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로제닉 동종 카티 또는 이제 인비보 카티 같은 것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개발한 카티 치료제지만 이제 글로벌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후발주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했어야 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면역 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이뮨 체크포인트 리셉터의 발현을 억제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카티가 암세포를 오랫동안 제거하는 형태의 그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그런 카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임상은 이제 림프종인데요. 림프종 안에서도 non-Hodgkin's 림포마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단 말은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치료하기가 어렵다라는 정인데요. 그런 질환 이제 DLBCL이라는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라는 그 혈액암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임상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년에 4,000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이 4,000명 정도의 환자가 처음 진단이 되면 전국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든 다 똑같은 1차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절반 정도는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치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2차 치료로 넘어가고 2차 치료에서도 한 반 정도는 치료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3차 치료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카티가 없을 때는 이 2차 치료 실패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하시는데 카티가 이제 개발됨으로써 이제 2차 치료에 실패하신 분들도 주사 한 번 맞고 물론 비싼 주사지만 주사 한 번 맞고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갖는 그런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진행해서 발표했던 임상과 저희가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같은 임상에서 비교한 건 아니라서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약효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암이 전부 다 사라질 완전관해는 이제 저희가 67%고요. 반면에 심각한 부작용인 그레이드 3 이상의 CRS나 아이칸스는 오히려 숫자가 더 낮은 그런 것을 저희가 임상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임상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반응률과 부작용에 대한 것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심평원과 이제 보험급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심평원에서 정말 경쟁 약물과 최대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노바티스의 킴리아의 임상 결과와 그 임상에 참여했던 유사한 그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와 저희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의 유사한 환자들을 추출을 해서 가장 비슷한 환자들을 이렇게 간접 비교를 하는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블리시를 했고 조금 롱텀하게 봤을 때 저희가 PFS나 OS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성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임상은 이제 성인 ALL이라고 하는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임상이고요. 국내에는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년에 300명 정도의 환자들이 새롭게 진단이 되고 마찬가지로 3차 치료에 카티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환인데요. 국내 환자들이 이 카티를 사용하는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성인 ALL 환자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허가받은 이제 ALL 치료제 킴리아는 소아를 대상으로 25세 미만의 이하의 소아를 대상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ALL 카티는 이제 길리어드의 티카투스가 유일한데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차 치료가 필요한 국내 성인 ALL 환자들은 이제 저희 임상에 들어오는 것이 유일한 이제 기회고요. 지금 이 임상은 1상 마무리하는 단계고 아마 올해 안에는 2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로 개발된 카티가 최근에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상당히 잘 듣는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저희도 아마 유일하게 이 카티를 이용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이제 생명을 굉장히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증도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이 카티를 사용하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완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중증 SLE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작년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실 작년 봄쯤에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한 환자에게 저희 카티를 투약을 했고 그 환자는 이제 지금 1년 이상
정상 상태,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마 최초의 자가 면역 질환의 CAR-T 적용 사례로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상업화를 위한 준비를 꽤 열심히 착실하게 해왔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그 사진에서 이 큐로셀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이 저희 상업용 GMP 공장이 되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최신식 그런 카티 전용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시설은 이제 2층에 있는 카티 완제를 생산하는 제조실입니다. 이 제조실에서는 1년에 한 700명 가량의 환자들에게 카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개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업화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뭐 당연히 뭐 임상 결과 허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 실제 사업을 위해서 준비돼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환자에게 공급되는 카티의 그 시간을 공급 시간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의 혈액을 가져다가 제조를 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 사이에 환자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한 보름 정도의 시간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체 이 카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뢰도 높은 이 시스템 하에서 이 의약품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큐로링크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이제 병원들이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카티를 처방하고 그리고 그 처방된 카티가 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배송되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번 신약 허가 받을 때 이 시스템까지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화를 위한 준비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글로벌 도약을 위한 특히 고영암을 도전하기 위한 그런 기술도 저희가 하이퍼카인이라고 해서 T세포의 활성화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기존에 있는 파이프라인보다 저희 기술이 적용된 면역세포 치료제가 훨씬 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항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고영암 파이프라인을 전부 저희 하이퍼카인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비보 카티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데요. 인비보 카티는 기존 카티와 다른 점은 직접 환자의 몸 안에서 카티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요. 하나는 LNP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렌티바이럴 벡터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어떻게 하면 면역 세포인 T 세포에 정확하게 바인딩을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T 세포를 카티로 변화시키는가. 이것이 이제 기술의 핵심이 되고 그 핵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T셀에 바인딩하는 그런 바인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이 T세포에 바인딩하는 CD5라고 하는 T셀 마커에 바인딩하는 그 두 가지 항체를 이용해서 저희는 더블 바인딩 인비보 카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톱 두 개의 바인딩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공급 바인딩과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는 저희가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드디어 저희가 허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카티라는 이런 첨단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런 인프라가 돼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글로벌 수준의 카티 회사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42호 유력이 아니네요. 이제는 42호고요. 네, 여러 가지 최신의 기술들, 차별화된 기술들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사업 이제 시작인데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노브렉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호성입니다. 예, 저희는 물질 개발은 FBDD를 이용한 물질 개발을 하고요. 거기에 예측 방법으로 그 인공지능을 포함한 인셀리쿠 방법 그리고 바이오피직스 위주의 그러니까 타겟 인게이지먼트 검증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면 어떤 화두를 던지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마련한 것은 이렇게 Sovereign Data by Design.
그러니까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브린 AI, 그러니까 그 AI 주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국내에서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회사를 법인 설립할 때부터 제가 염두에 뒀던 건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더 지키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특히나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엄격한 예측과 뭐 검증을 통해서 리얼 바인더를 식별하는 그런 회사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신약 개발 분야는 특정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다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예측 방법, 검증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 방법으로 신약 개발을 완주하겠다. 그건 거짓말에 가까운 것이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공지능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고 검증의 방법은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바이오피지컬 에세이로 초기 단계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제거된 그런 물질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 그런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 자리에 계신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446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고요. 아마 2027년에서 8년까지 저희들이 IPO 상장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노보렉스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의 골은 사브린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브린 AI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AI 모델 자체는 특히나 이제 범용 AI 모델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AI로 예측된 가설은 검증이 아니면 허상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만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검증하고 내가 소유한 데이터 이것이 없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정확도가 높은 AI 모델이어도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6년 동안 내가 만들고 내가 검증하고 내가 소유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고요. 사실은 방법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타겟을 설정하고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검증하기 위한 단백질을 생산하고 생산된 단백질을 이용해서 타겟 인게이지먼트를 검증하고 인비트로 인비브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이 인하우스에서 하나의 클로즈드 룹을 형성하는 것,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신약 개발은 본질적으로는 뭐 더 잘하시겠지만 그 fail rate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fail rate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도만 강조하기보다는 fail early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false positive에 해당되는 가짜 물질을 얼마나 빠르게 찾아낼 수 있냐, 그 부분에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위양성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서 신약 개발의 fail early를 통해서 매몰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희들의 NGT00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비보 효능까지 확인된 물질이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초기 단계에 바이오피지컬 에세이 기반의 타겟 엔게이지먼트로 사실은 그 파이프라인 개발의 후순위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밀어서 사실은 매몰 비용을 수십억 이상 좀 그렇게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반대의 사례는 즉 창과 방패 같은 그런 사례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대척점이 있는 사례로는 기존의 바이오케미컬 혹은 셀러 에세이로는 확인하기 힘든 작은 프래그먼트 hit을 저희들 PPI 타겟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금 타겟을 잘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의 역량을 다수의 인하우스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중 리딩 파이프라인은 PD, AD, 그러니까 CNS 적응증에 저희들이 저분자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타겟이든 2년 이내 200개 이내 화합물을 합성해서 캔디데이트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년 이상 늘어지게 되면 아무리 가치 있는 타겟 물질이어도 사실은 시장에서 좀 가치를 높게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있고요. 리딩 파이프라인은 1.5년에 186개의 화합물로 저희들이 빠르게 지금 성공적으로 물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임상에 진입해 있는 저희들 경쟁 물질에 비해서도 뭐 다수의 영역에서 좀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능들을 저희가 임상에 진입하기 전에 다수의 글로벌 기관들로부터도 사실은 좋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사실
쉬운 타겟으로 물량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실 이제 신약개발 분야에서 특히나 중국이 이렇게 거센 사실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희는 물량으로 승부하기는 이제는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아니라 즉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럼 질적인 부분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필연적으로 어려운 타겟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파마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도전하고 경험하고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기존 항체 신약을 스몰 몰레큘로 바꾸는 B2S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 PPI 같은 언더러가블 타겟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측 검증 역량으로 저희들이 타겟 확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저희들이 설립한 이후로 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꾸준하게 좋은 성과들을 이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약 개발 분야에서 특히나 레셔널하게 신약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타겟과 개발 물질 간의 그 타겟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직접적인 결합에 대한 우리 근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강조되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이 타겟과 상호작용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은 초기 단계에서 이 임상 단계로 진입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체내, 생체내에 아직까지 많은 정보들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신약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고노고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 불확실성을 따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고노고 디시전이 그나마 좀 더 뒷단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건 제 나름대로 이제 커브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X축에 보시는 것처럼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펼쳐놓고 보고 이 데이터의 영역에서 Y축으로 우리가 보고 이거 편의상 제가 뭐 인공지능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는 혹은 뭐 데이터의 가치 뭐 이렇게 레이블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확실성과 우리가 데이터의 가치 영역에서 보면 신약 개발 단계로 보면 초기에 얼마나 우리가 불확실성이 최대한 배제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물질이냐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단에 가면 불확실성이 결국은 불확실성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임상 단계에 있는 그냥 그 모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오히려 더 쓸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신약개발 분야에서 처음과 끝, 이 양 끝단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이 사브린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있는 이런 셀룰러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인비트로 데이터들이 쓸모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을 비롯해서 양쪽으로 그리고 SDL 같은 기계화 우리가 자동화된 우리가 이 방법들이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노이즈가 많은 이런 어정쩡한 데이터들은 빠르게 양산이 되고 굉장히 갭이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FDA 남수도 결국은 이 U 커브의 폭을 줄여가는 이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신약 개발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배제된 그런 물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임상 단계까지 잘 컨비네이션된 그런 의사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많이들 서브린 AI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신약 개발 분야는 서브린 데이터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검증하고 내가 소유한 데이터 이게 사실은 기업의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6년 동안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